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랜더 여우입니다. 그레이드 테크놀로지의 창립자이자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AI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I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 등 모든 사람들이 이제 GPU를 쓰고 TPU를 쓰면서 컴퓨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을 할 때 이제 CPU를 의존한다기보다는 GPU나 TPU를 쓰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CPU와 GPU를 같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다음 차세대 컴퓨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큰 데이터셋을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될 때, 즉 스토리지에서 파일 네트워크로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요. 바로 100 TP/s에서 이제는 400 기가 TP/s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토리지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AVME SSD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O 퍼포먼스를 올리는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AI가 이런 데이터 센터 설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NVMe SSD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또는 기업형 고객들한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NVMe SSD의 실제 가격들을 보면요. 당연히 테라바이트당 가격은 하드드라이브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전기 소비라든지 퍼포먼스 자체를 같이 고려를 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전체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TCU는 오히려 하드드라이브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NVMe SSD를 더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AI는 어떨까요?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당연히 실제로 스토리지와 관련된 요건들이 있습니다. 원래 초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NVMe를 그냥 모아가지고 고퍼포먼스를 내고 스루풋이나 IOPS나 AI 워크로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AI 트레이닝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몇 시간이 걸립니다. 10시간, 20시간 걸려서 아주 큰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디스크 페어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또 처음부터 반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페일이나 디스크 페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트레이닝 자체가 멈출 수가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GPU의 컴퓨팅 파워라든지 TCU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아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이걸 다 저장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스토리지 요건을 볼 때는 비즈니스의 영속성, 퍼포먼스, TCU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NVMe SSD가 솔루션이 될까? 그게 아니라면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NVMe SSD를 다 모으면 그냥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서버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넣기 시작을 했고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계산을 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정보 보호가 필요하고 디스크 페일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프로텍션 비율을 봤을 때는 뭐 퍼포먼스 10% 정도만 나올까요? 그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10%라고 뭐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10%가 맞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레이드 기술을 봤을 때는 모든 기술이 다 레이 컨트롤러 카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PCI journey를 타야 되는데요. 각각의 개별 SSD가 이 중에 2개가 일단 포화 상태가 된 상태에서 throughput RAID 카드 포화 상태가 되면은 4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32 SSD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더 병목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레이시 병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뭔가 소버 레이드 테크놀로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레이드 기술을 쓰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CPU 자체가 또 병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를 입장에서 모든 I/O를 SSD에 오는 걸 처리를 시키게 되면은 SSD 퍼포먼스가 지금 PCI Gen 4 기준으로 봤을 때 싱글이 1.5 밀리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32라고 하면은 한 20밀리언 또는 30밀리언 IOPS를 담당하게 될 텐데 CPU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속도가 따라주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CPU 파워를 실제로 SSD I/O를 하는데 다 써버릴 거고요. 워크플로우 자체가 충분하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원하는 CPU 파워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CPU의 전력 소모량을 봤을 때 아마 생각이 드실 것이 CPU를 통해서 레이드 데이터 프로텍션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CPU라고 하더라도 뭐 한 100, 200와트 정도의 파워를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 TCU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솔루션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소버 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버 레이트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컴퓨팅 파워, 연산 파워에 제한을 주지 않는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Supreme RAID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로컬 SSD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패브릭 위에 있는 오버 더 패브릭 SSD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싱글 카드를 통해서 최대 1900만 IOPS 그리고 220GB per second가 32개 SSD와 통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그냥 RAID만을 합치는 게 아니고요. RAID 5를 의미하는 기술입니다. RAID 5라고 하는 IOPS throughput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RAID 솔루션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바로 100% SSD의 퍼포먼스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퍼포먼스를 보시면 뭐 220GB per second라고 하면은 PCI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맞아? 라고 의심을 하실 겁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럼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파워풀한 레이드 카드 퍼포먼스 칩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레이드 테크놀로지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이고요. 하드웨어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유니크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CPU에서 돌아가지 않고요. 저희는 GPU를 씁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이 GPU 위에서 돌아가게 되고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SSD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GPU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가지고 SSD에서 오는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반만을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병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IOPS이고요. 하나는
스루풋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이 GPU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PCI 디바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GPU의 메모리가 병목 현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스루풋과 기가바이트를 해결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레이드 데이터 프로텍션입니다. 데이터 패스를 처리를 하는 거죠. 즉, 모든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SSD에서 시스템 메모리로 쭉 가는 겁니다. GPU를 통과하지 않고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데이터 패스 바깥쪽에서 매니징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데이터 프로텍션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직접적으로 시스템 메모리로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드만으로 지금 보시면은 4K 랜덤 리드 같은 경우가 최대 1900만 IOPS를 달성하고 있고요. 4K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만 IOPS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능을 다른 레이드 솔루션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퍼포먼스가 정말 한 5배 정도는 좋다. 또는 최대 10배 정도는 더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루풋을 한번 보시면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0GB/s를 자랑하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GB/s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100배 이상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GPU의 파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레이드 카드가 일하는지 작동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리빌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리빌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디스크가 페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한 디스크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드 컨트롤을 통해서 컴퓨팅 파이더를 이런 리빌드를 하려면 사실 많은 파워가 필요하고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드는 3.5 IOPS, 3.5 밀리언 IOPS에서 180K IOPS 같은 상당한 그런 성능 저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5 밀리언 IOPS이기 때문에 5배가 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도 당연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장점이지만 이거 말고도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등장하는 떠오르는 기술인데요. 아마 더 빠른 SSD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속 SSD 사이클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솔루션의 장점은 바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또는 매 6개월 주기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나 퍼포먼스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SSD를 담당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릴리즈를 했던 게 2021년인데요. 그때는 6밀리언 IOPS를 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저희가 두 번째 2차 출시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6밀리언에서 9밀리언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올해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220GB/s, 90GB/s라고 하는 sequential read write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저희는 SSD의 퍼포먼스에 맞추어서 재릴리즈를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CSR ready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GPU 리소스를 더 넣고 싶으시거나 그래서 원격이나 아니면 다른 리소스를 넣어서 데이터 프로텍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저희 컴포서블 인프라의 미래입니다. 아마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리모트 노트가 있을 것이고요. 호스트가 있을 것이고 SSS도 별도 SSS 팜에서 운영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앱에 맞춰서 볼륨을 만들어낼 거고 웨이드가 여러분들의 각각의 볼륨을 호스트별로 관리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차세대 컴포서블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레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대만, 타이페이 출신입니다. 현재는 10개 이상의 OEM 고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50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 채널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회사가 창립이 될 때부터 많은 어워드 상을 받았습니다. CES, 커뮤니티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컴퍼니 상 이런 여러 전 세계적인 수상을 했고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많은 파트너들, OEM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채널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 솔루션을 씀으로써의 장점들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아주 가장 빠른 레이드 솔루션을 전 세계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쓰시기 위해서 뭔가 다른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케이블을 다시 연결을 한다든지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GPU를 저희한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버 더 쉘프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GPU를 안에다 넣으시고 소프트웨어 내에 설치를 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이런 레이드 프로텍션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퍼포먼스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카드를 통해서 저희는 32의 NVMe SS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한 4개, 8개 정도만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PCI 스토리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32개를 한 번에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의 연산 파워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모든 그 GPU의 파워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CPU 사이클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CPU는 거의 0%, 거의 파워를 CPU 쪽에서는 끌어다가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 CPU 파워를 다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하드웨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뭔가 데이터 캐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메모리 캐싱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백업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저희 기술은 메모리 캐싱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자체가 실제로 SSD 스루풋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 스루풋이 카드나 호스트 메모리 간의 스루풋에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별도의 모듈을 가지고 메모리 캐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더 절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TCU도 훨씬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고객들을 도와서 AI 트레이닝을 더 잘 하게끔 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유한 한 고객사에서는 AI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이고 머신러닝을 돌리는 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매번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한 12시간 정도의 데이터 머신러닝 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실제로 모델 학습, 기계 학습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서 이 트레이닝 사이클을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게 되셨기 때문에 큰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많은 고객사와 소비자들이 저희 솔루션을 채택해주고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5배라고 하는 성능 향상이 여러분들의 프로덕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 서비스라든지
또는 고객사들 중에서도 비디오를 저장하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는 또는 물체 인식을 하는 그런 회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레이드 테크놀로지이고요. 오후에 저희가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핸즈온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향상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스에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110GB per second를 데이터 프로텍션을 웨이드 카드에서 할 수 있는지 꼭 방문해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